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께 이제 30회 중급에 대한 어떤 간단한 좀 평가부터 내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회 이번 중급 같은 경우는요. 수험생들의 편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의 수준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도 전 회차보다는 조금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조금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면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공부하는 분량이라든가 공부하는 시간들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여러분들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충분히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거 어떡하지 조금 이렇게 조바심 내고 좀 더 많이 공부하시려고 하고 좀 더 어렵게 공부하시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하시라는 거, 그리고 그런 생소한 문항들, 처음 보는 생소한 문항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좀 어렵게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아마 생소한 지문, 생소한 어떤 문항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시대의 내용이고 어떤 국가에 대한 내용이고 어떤 왕에 대한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다면 아마 크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한 만큼 아마 성적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문제를 푸시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공부하시면은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간단한 총평을 한번 내려보면서 본격적인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연천 전곡리라는 곳에 위치한 땡땡땡 시대 유적지랍니다. 연천 전곡리 조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정확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주먹도끼 글게 나와 있고요. 유물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었죠? 그쵸? 네,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석기 시대의 내용을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농사에 소를 이용하였다. 자, 바로 이게 우경이라는 거죠. 우경. 소를 이용한 농사 기법. 우경입니다. 요거는 언제 처음 문헌상에 등장했었냐면요. 6세기 초예요. 6세기 초.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하였다라는 어떤 그런 문헌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기 시대 이후에 우경이 시작됐을 것으로 유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구석기 시대 내용이 아니죠. 자, 두 번째, 가락바퀴로 시를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가락바퀴, 원시 수공업의 시작. 요건 언제죠? 바로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3번, 널무덤과 동무덤을 만들었다. 널무덤, 동무덤. 요거는 어느 시대의 무덤입니까? 바로 철기 시대 이후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자, 동굴, 막집. 자,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동생활입니다. 이동생활 중에 바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아마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5번,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래서 식량 저장. 이거 어느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입니다. 쉽죠? 1점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따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다음 법이 시행된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인답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라. 바로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자, 남에게 상해를 함부로 입히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곡식으로 갚는다는 걸 봤을 때 농경사회였다라는 것도 우리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을 하면 남자는 몰입하여. 몰입한다라는 것은 이제 재산을 몰수해서 그러니까 노비로 삼는다라는 건데 그 집의 노로, 남자는 노로, 여자는 비로 영소복구자 할 때는 50만 전을 내야 한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유재산, 그렇죠?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노비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노비는. 노비는 애완? 애완이 아니죠. 그렇죠? 네. 노동력의 어떤 그런 노동력으로 이제 사용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중시한다. 노동력을 중시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한서지리지. 바로 중국 역사서에 이렇게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게 어떤 부분, 어떤 국가의 무슨 내용이냐? 바로 8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8조법. 8조법은 어느 시대의 법이었죠? 어느 국가?
바로 고조선 시대, 고조선 때 어떤 대표적인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고조선의 어떤 그 사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바로 중국 사료에 이렇게 세 개의 조항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알면은 쉽게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것도요.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 임신서기석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나라 신라입니다. 신라. 당시 신라 화랑도의 젊은이들이 바로 임신서기석에 무엇을 어떤 유교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부했다라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유물이죠, 유물. 두 번째, 국내성 천도의 배경을 살펴본다라고 해서 국내성 천도. 우리 국내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고구려에 대한 내용. 고구려 유리왕 때 이제 국내성으로 천도하게 되죠. 처음에 이제 처음에 자리 잡았던 곳은 졸본이었고, 바로 이제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갔다가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네, 그 어떤 그 흐름도 파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칠지도에 대해 새겨진 명문을 해석한다. 칠지도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다. 제가 좀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만. 자, 그래서 칠지도. 요거는 이제 백제 4세기 중반에 근초고왕이 일본의 외왕에게 하사했던 그런 어떤 칼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또 유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칠지도. 요건 또 어느 나라?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백제와 관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보겠습니다. 한해 왕검석 침략 원인을 조사한다. 우리 고조선의 멸망 언제입니까? 기원전 108년도에 한 무제의 침입에 의해서 평양에 지금 당시 평양이죠. 왕검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건 어느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까? 바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란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된다고 했죠. 자, 5번. 독서 산품과 인재 선발 기준을 파악한다. 독서 산품과 독서를 통해서 품을 세 개로 나누어서 인재를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냐면요. 통일신라 후기입니다. 통일신라 후기. 우리가 흔히 신라 하대라고 하죠. 신라 하대에 바로 이제 신라 하대 언제? 원성왕 때입니다. 원성왕 때. 이때 이제 진골들의 힘이 너무나 강해지자 원성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서 산품가를 통해서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을 하고자 하지만 역시 진골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요거도 역시 통일신라와 관련됐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요. 여러분들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 나라의 성장, 철기시대, 이제 초기 철기시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한 그 문제는,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내용들, 특히 이제 사회풍습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 정치적인 내용들 파악을 꼭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인지. 제사장이 청군과 벼르빈 소도가, 이미 나왔네요. 청군 나왔죠? 소도 있었죠?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위치했다는 거 나왔죠. 농업 발달했다는 거 나왔죠.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열었다. 농경 관련된 계절제를 열었다. 5월에는 이제 수린날이라고 하죠. 수린날. 수린날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단오와 관련됐고 10월의 계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이제 추석과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나라는 어떤 나라죠? 바로 삼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삼한. 여기 키워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키워드들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 삼한이란 걸 정말로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한번 그러면은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우리 이제 약간 대릴사위제랑 약간 유사한 부분이지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옥제라는 풍습 어느 나라죠? 고구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구려. 제가 굳이 여러분께 서옥제에 대한 풍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두 번째, 신지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신지 또는 읍차.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뭐 불에 뭐 이런 어떤 지배자들이 있었다. 요게 바로 이제 사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요거 충분히 이 내용들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죠? 예. 3번, 제가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제가회의, 바로 고구려의 귀족회의입니다. 고구려의 귀족회의. 고구려의 귀족회의. 근데 이제 고구려가 이제 사실 중앙집권 되기 전에 연맹국가 시기부터 해서 각 부별로, 각 부족
지역별로 이런 제과회의, 각 부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제과회의를 펼쳤는데 이러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계속 이제 이 제과회의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들의 회의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들의, 그렇죠? 여러 가들의 회의체, 바로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부족 간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부족 간 경계를 만약에 넘어서면은 소나 말 등으로 배상을 하였다. 요 책화, 화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동해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해. 5번, 특산물로 당궁, 과하마, 반어피 등이 있었다.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에요. 당궁, 짧은 화살, 과하마, 과실나무 그 아래로 지나다니는 그만큼 작은 말,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 표범의 가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걸 특산물로 가지고 있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역시 이것도 동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인터뷰하는데 이제 이 장군이 누구냐? 이 장군이 누구냐?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들은 뭘까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중문이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어디를?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적을 끌어다가 결국 지쳐 돌아갈 때 공격했다. 공격할 것이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결국은 이 30만 별동대 중에 얼마 정도가 돌아갔을까요? 약 1%만 살아남아서 돌아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중문에 30만 별동대 나오면요, 여러분들 딱 아셔야 돼요. 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이르는 바로 여수전쟁이죠. 여수전쟁. 자, 여수전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뭐 전라남도 여수와 관련된 거니까 아니죠.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 자, 수 문제가 처음에 이제 수나라를 중국을 통일한 후에 이제 고구려에 쳐들어오죠. 처음에는 이제 1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종 뭐 질병,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어떤 부대의 어떤 중간에 이동의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기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가 나중에 30만 별동대를 이끌고 우중문 장군, 수나라 장군이었던 우중문 장군이 끌고 옵니다. 이때 이제 활약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영웅 히어로 있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수전쟁과 관련된 거는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죠. 을지문덕 장군. 을지문덕 장군의 뭐죠? 바로 살수대첩이 되겠어요. 살수대첩. 자, 바로 을지문덕 장군. 바로 이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이런 문제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고구려가 낭랑을 몰아내고 영토로 확장하였다. 낭랑을 몰아냈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마지막 중국 세력이었습니다. 낭랑. 우리 있는 호동 왕자와 뭐 낭랑 공주 있었죠. 호동 왕자라고 한다면 이제 고구려의 왕자였고, 낭랑 공주는 바로 이제 그 중국 세력이었던 낭랑의 어떤 공주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뭐 서양으로 치면 로미오와 줄리엣 뭐 이런 어떤 그런 관계, 이런 어떤 내용과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낭랑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요, 고구려 때죠. 고구려 맞죠? 4세기 미천왕 때 얘기입니다. 미천왕 때 이제 낭랑을 축출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계소문이 주도하여 당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 자, 영계소문이 주도하여 당군의, 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을지문덕 장군과 바로 이제 저 영계소문을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름이 내자다 보니까 이게 을지문덕인지 이게 영계소문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요. 을지문덕 장군 이후 이제 살수대첩 이후에 이제 수나라가 이제 결국은 고구려 원정의 실패, 그다음에 뭐 대운하의 건설 등으로 인해서 약 30년도 채 왕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멸망한 수나라를 다시 한번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냐? 바로 7세기 초에 등장한 당나라예요. 당나라도 역시 수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시 고구려 원정을 꾀합니다. 네, 고구려 원정. 특히 당태종 때 와서요. 당태종 때 와서. 그래서 그 이후에 7세기 초에는 이제 무슨 전쟁이 벌어집니까? 여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쟁.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당나라의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요동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천리장성을 쌓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당나라가 침략해 오자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이때 상당히 당나라에게 상당히 밀립니다. 왜냐? 쪽수가 안 되거든요. 네, 상당히 밀립니다. 왜냐하면 또 당나라도 수나라가 이렇게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던 그런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제 방법을 막 모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영계소문. 물론 뭐 천리장성을 쌓을 때도 이제 영계소문이 주도해서 쌓은 것도 맞지만요. 이때 또 뭐 영계소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양만춘이죠. 양만춘. 양만춘. 장군의 어떤 그런 힘입어서 장군의 활약에 힘입어서 바로 이제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은 당나라를 결국 돌려보내게 되죠. 자, 요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자, 3번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수해 군대의 승리를 거둘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예, 그죠? 4번 고구려가 한강 이북을 차지한 지역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강을 장악한 게 아닙니다. 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한 거예요. 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한 건 언제입니까? 바로 5세기 광개토 대항 때입니다. 자, 5세기 광개토 대항 때. 우리가 이제 한강을 장악한 건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광개토 대항의 아들인 장수왕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남진 정책에 힘입어서 한강 지역을 완전히 독차지하게 됐죠. 그때 이제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백제가 결국은 한성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바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당이 평양에 안동도부를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동도부. 뭐 안동도부, 고구려는 안동도부, 백제에는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신라에도 계림도독부 이런 걸 설치해서 한반도 전체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야욕을 부리는 것. 자, 이건 바로 이제 언제입니까? 바로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이후, 그렇죠?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이후에 처음에 이제 공격했던 게 백제였었고요. 백제 멸망시켰죠. 660년도에. 그리고 668년도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신라와의 비밀 협약을 깨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어떤 당나라의 어떤 그런 욕심, 야욕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도 역시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7세기 어떤 후반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건국 이하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구지봉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셨다면 구지봉 딱 나오면 어느 나라 딱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예, 황금 6알, 알 6개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 첫 번째 아이를 왕으로 모셨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아이를 왕으로 모셨는데 세상에 처음 나왔다고 해서 수로라고 하였다. 자, 수로왕이네요. 자, 수로왕. 자, 이거는 어느 나라의 건국설화죠? 바로 금관이 아니고 금관이죠. 금관가야.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로왕. 여기 딱 키워드 딱 3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구지봉, 그 다음에 딴 거 몰라도 수로만 알아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바로 금관가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찾아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금관가야, 뭐 보기에 또 지문에 또 대가야 이런 거 나오는데요. 또 여기서 또 보기에는 또 금관가야 대가야를 또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거의 뭐 가야를 설명하는 그 가야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고구려 언제입니까? 소수리망 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소수리망 때 모습이고요. 빈민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 실시한 거 고구려의 언제입니까? 고국천황 때입니다. 고국천황 때 재상이었던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 빈민구제책을 실시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3번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상대등이 있었다. 상대등 바로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 대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라, 그렇죠? 4번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었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자, 요게 어떻게 정답이 되냐? 자,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언제 세력이 쇠퇴가 됩니까? 바로 400년경에 광개토 대왕이 기병 5만을 이끌고 와서요. 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관가야까지 같이 격퇴해 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제 그 신라에 쳐들어오는 왜와 금광가야 간의 어떤 그런 연맹적인 어떤 그런 연합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합체라기보다는 어떤 연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왜구를 격퇴하고 바로 이제 금광가야까지 완전히 쇠퇴시켜 버립니다.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쇠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4번이 그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바로 신라 초기 때죠. 신라 초기 때. 초기 신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라 상대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1, 2, 3,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야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고구려, 신라에 대한 내용이 됐고 4번이 이제 가야에 대한 내용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금관가야 시조라고 하지만 정답은 가야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 찾으시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6번 가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백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입니다. 5년 겨울 10월에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웅진천도입니다. 웅진천도. 자, 우리가 원래 백제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제 수도를 어디에 정했습니까? 한성이죠. 한강 유역입니다. 한성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웅진으로 갔죠. 웅진으로 갔다가 마지막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웅진시대, 바로 이제 한성에서 웅진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수왕의 공격입니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았죠. 공격받아서 언제요? 475년도에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이 죽어서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문주왕이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보겠습니다. 성왕 16년 성왕 때입니다.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했다. 사비 시대로 옮긴 거. 자,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비로 옮겼고요. 그 다음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고쳤다라고 하죠. 성왕 때 얘기예요. 자, 정확히 한다면 이건 5세기 후반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6세기 중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웅진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사비로 옮겼다. 그러면 어느 시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바로 웅진시대, 웅진의 도읍을 정했던 그 시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웅진시대 대표적인 왕들이 있어요. 백제였던 왕들. 왜냐하면요,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수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자, 왕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걸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왕권은 약화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귀족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하지만 왕들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귀족 세력들에게 억눌려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 바로 이제 이게 중국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동성왕이 있고요. 동성왕 같은 경우는요. 나제 혼인동맹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430년도에 이미 장수왕이 공격하기 이전에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 백제와 신라 간의 어떤 그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나제 동맹입니다. 그 나제 동맹을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동성왕 때 나제 혼인 동맹을 체결하고요. 이제 무령왕릉으로 유명하신 무령왕 때 22담로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우리 왕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지방을 통제해 나가자. 바로 22담로를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지방 통제를 위해서 누구를 파견하죠? 여기 이곳에 각각 22담로 요 지역에 왕족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족의 어떤 그런 왕권의 어떤 권한을 조금씩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웅진시대 대표적인 왕, 이 무령왕과 동성왕만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1번이 정답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1번이 지금 정답이 되겠고요. 자,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성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언제냐면요. 4세기 후반에 있었던 침류왕 때, 우리 백제 불교 수용하면은 바로 4세기 침류왕 때, 바로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이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 자, 역사서 서기 편찬입니다.
뭐 신라 같은 경우는 거치부의 국사 뭐 이런 것들 바로 전성기 때 그렇죠. 역사서라는 거는 내가 잘 나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 바로 이제 서기라는 것도 역시 잘 나갈 때 바로 백제가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죠? 바로 전성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언제예요? 4세기 근초광 때죠. 이건 4세기 중반이 되겠습니다. 이건 4세기 후반이고요. 네 번째, 복심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자, 복심과 도침, 흑치상지 하면 또 뭡니까? 바로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인물이에요. 의자왕이 결국은 이제 당에 끌려가게 되죠. 당에 끌려간 후에 백제가 이제 부흥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 부흥운동 와중에 신하였던 복심과 도침이 일본에 가 있었던 의자왕의 아들이었던 부여풍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고 백제 부흥운동을 펼쳐나갑니다. 백제 부흥운동은 언제죠? 바로 백제가 멸망한 후에죠. 그렇죠? 멸망한 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5번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 등 40여 성을 빼앗았다. 자, 신라를 공격해서 40여 성, 대하성을 비롯한 40여 성을 빼앗았다. 대하성은 당시 김춘추의 사위가 지키고 있었던 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공격해서 빼앗은 왕이 누구냐? 바로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의자왕. 7세기 중반의 의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의자에 잘 앉아,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해서 의자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에서 이 의자왕이 뜻이 있어요.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었다. 우리가 이제 의자왕을 좀 약간 좀 이렇게 편협된 그런 시각으로 좀 보는 그런 어떤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삼천궁년이 뭐 여자를 밝히고 술을 좋아했고 향유를 즐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왕을 좀 폄하하는 게 있는데 의자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신망이 높았던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롭고 자비롭다 의자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의자왕 바로 이제 백제가 멸망할 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웅진시대에 대한 내용을 찾는 그런 문제예요. 7번 가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나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정벌하도록 한다. 자, 우상국을 정벌한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자, 우상국을 정벌한다. 자, 우상국 정벌 딱 하면 나오는 왕이 있죠. 정확하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라 지중왕입니다. 6세기 초예요. 6세기 초. 신라 지중왕 같은 경우는 사실 즉위 연도가 언제냐면요. 500년도예요. 500년도. 그러니까 500년도는 세기로 친다면 몇 세기냐라고 했을 때 그쵸 6세기 초가 되겠죠. 이제 50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6세기 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업적 찾아내면 되는 거. 지중왕의 업적만, 치적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냥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찾아내시면 아시고요. 뭡니까? 예, 5번이요, 5번. 정답은 신라를 국호로 정했고, 신라라는 국호로 정했고, 왕이라는 칭호로 사용하였다. 이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중왕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국호 신라로 정했다,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 우상국 정벌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경을 실시했다. 이 정도가 가장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였다? 구축 목탑. 우리가 황룡사 하면 딱 떠올리는 왕이 있어요. 바로 신라 지중왕이에요. 지중왕. 신라 지중왕인데 신라 지중왕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라 진흥왕입니다. 신라 진흥왕. 신라 진흥왕 때 이제 황룡사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황룡사 구축 목탑 지금은 이제 소실되었죠. 이제 몽고 침입 때 소실되었는데 이 황룡사 구축 목탑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요. 이 선덕여왕 때 7세기에 선덕여왕 때에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장대사의 건의를 통해서 구축 목탑을 건립한 거. 황룡사를 건립한 거는 진흥왕 때, 그리고 구축 목탑을 건립한 거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병부 설치.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죠. 병부 설치한 거 언제입니까? 바로 6세기 버풍왕 때죠. 버풍왕 때. 자, 3번.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화랑도 개편. 네, 바로 역시 6세기 진흥왕 때 모습입니다. 자, 4번.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2차돈의 순교. 목에서 하얀 피가 막 솟아오르더니, 그쵸? 꽃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서 귀족들이, 민간 신앙을 상당히 믿어왔던 그 귀족들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언제죠? 바로 버풍왕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신라 전성기 하면 이제 진흥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흥왕. 그쵸? 진흥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신라 진흥왕 때 이제 전성기가 찾아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어요. 예, 바로 지증왕.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버풍왕,
진흥에서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흥왕으로 이어지는 거죠. 요 세 개 라인들, 신라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왕들, 반드시 그 업적들 좀 여러분들은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머릿속에 막 집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전성기라고 한다면 뭐 광개토대왕도 떠올리고 장수왕 떠올리는데 실제적인 가장 큰 넓은 영토를 자랑했던 왕이라고 하는 장수왕 때죠. 그 장수왕 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바로 맨 앞에서 소수리망,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전성기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뭐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이렇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로 부석사에 대한 부석사 그 다음에 땡땡 누군가 이 가라는 인물이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랍니다. 관음신앙을 내세운 그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여러 사찰을 세워 신라 불교의 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자, 부석사 나왔고요. 관음신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신라 불교 진흥에 기여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라 불교 하면요. 중국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딱 2명만 아시면 됩니다. 신라 불교 중에 이제 통일신라 때죠. 통일신라 때. 이건 사실 신라 불교라 하지만 통일신라 때 대표적인 승려 2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제 친구였었죠. 프렌드입니다. 원효대사. 그 다음에 의상대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강조했던 게 일심사상. 일심사상. 하나의 마음이 중요하다. 거기서 이제 친구 둘이 이제 당에 유학하러 가는 길에 이제 어느 모르는 숙소, 폐가 같은 데서 머물렀다가 원효가 이제 밤에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딱 떠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이었더라. 모든 건 마음에 달려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신라로 다시 돌아가게 됐고, 의상은 계속해서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중국에서 배웠던 화엄사상을 열게 되는 거죠. 일심사상이었고요. 의상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화엄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안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추가를 하자면요. 이제 여기에 아미타 신앙이 있었죠. 아미타 신앙. 남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은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반면에 여기는 이제 관음신앙, 불교 대중화를 이끌어 가려고 했었던 두 인물입니다. 바로 이 아미타 신앙, 관음 신앙, 요 정도만 여러분들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의상대사의 어떤 본찰이라고 하는 이제 부석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의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울 수 있는데 딱 나왔지 않습니까? 화엄사상 나왔지 않습니까? 뭐예요? 화엄일승 법계도. 예. 이게 화엄사상을 이게 도라고 하는 게 도는 뭐죠? 그림도자예요, 그림도. 이게 그림으로 남긴 거예요. 화엄사상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세속 5개를 만들었다. 세속 5개의 화랑도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죠. 화랑도의 어떤 덕목을 정리한. 자, 요거는 이제 원광법사입니다. 원광법사. 원광법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3번 유불일치설 주장했다. 유교와 불교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주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고려 후기입니다. 예, 신라와는 관련 없습니다. 신라는 여러분들이 딱 2명만 떠올리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고려 후기 해심입니다. 해심. 자, 4번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 수선사 결사. 바로 이제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 송강사에서부터 어떤 불교 정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깨끗한 불교가 이제 약간 좀 세속화되었으니 이걸 좀 더 깨끗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정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신 분 누굽니까? 바로 보조국사. 이런 것도 한번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진울. 바로 이제 진울은요, 해심의 스승입니다. 예, 해심의 스승이었던 진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왕호천축국전, 인도 기행문을 썼습니다. 이것도 누굽니까? 바로 이제 해초 스님이 되겠죠. 해초. 자, 해초입니다. 해초. 제가 여러분께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원효대사, 의상대사.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기 이제 해초 스님도 같이 좀 적어두시면 돼요. 해초. 해초 하면은요, 여러분들 딱 하나만 떠올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도 없어요. 왕호천축국전, 인도 기행만
딱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진으로 보는 해동성국 땡땡이 문화. 우리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뭐였죠? 발해입니다. 발해. 그쵸? 자, 해동성국. 이거 정말 쉬운 문제예요. 발해에 대한 내용, 사진, 문화재 아닌 것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좀 끼게. 자, 1번 같은 경우. 자, 여기서 보시면요. 1번은 영광탑이에요. 발해 문화재 맞습니다. 영광탑. 두 번째는요. 이불병자상입니다. 이불병자상. 이불병좌상이에요. 3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자, 신라의 토우입니다. 토우. 4번 같은 경우는 발해 역시 돌사자상입니다. 돌사자상. 5번은 자주 나오는 거죠. 발해의 석등이에요. 석등. 1, 2, 4, 5번 같은 경우는 다 어디와 관련했다? 발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고 했죠? 예, 바로 고구려를 계승합니다.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거, 용맹함, 뭔가 좀 이렇게 남자다움, 사내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석등도 이게 사진으로 보면 좀 작지만 되게 큽니다. 예, 크고 돌사자상, 그렇죠? 이 빵빵한 우리 남자의 갑바, 예, 딱 그런 남성다움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 영광탑,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은 이제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어떤 불상이다 해서 이불병자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 다 발해에 대한 고구려에 계승했던 발해에 대한 어떤 유물이 아닌 것을 찾아내는 거니까 3번입니다. 토. 되게 작거든요. 사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 좀 초기 때, 초창기 때는 위로는 고구려가 있고 옆으로는 이제 백제가 있으면서 이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참 힘든 어떤 그런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끼리 되게 오밀조밀하게 조그만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발달된 게 바로 이 토호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9번의 정답 3번입니다. 10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김춘추가 나아가 말하기를 지금 백제가 무도하여 우리 강토를 침범함으로 저희 나라 임금이 대국의 군사를 얻어서 그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김춘추가 지금 백제가 지금 이제 자기네들을 침범하니까 도와달라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보장왕, 고구려 마지막 왕입니다. 보장이 말하기를 중령은 원래 우리 땅이니 중령이라고 한다 바로 한강 유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만약 중령 서북 땅을 서북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령이 그렇죠. 한강 유역, 남한강 상류 지역이니까 이 북쪽 땅이 남았는데 한강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를 보낼 수 있는데 너희 그거 안 주면은 군사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함에 화가 나서 또 별관에 가뒀다고 하죠. 왜? 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문제 풀었던 것 중에 보기 중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대하성 등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 언제예요? 백제 의자왕 때 신라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대하성 등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위기를 느꼈던 신라가 이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우리 예전에 되게 친밀하게 잘 지냈었는데 이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너네 그거 한강 돌려주면은 할게. 싫은데요? 싫어? 가둬버렸는데 탈출했어요. 탈출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로 가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요. 이후에 이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어떻게 하죠? 백제 치고요. 고구려 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격해서 이제 완전히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이 보이네요. 3번입니다.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했다. 그렇죠?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뭐 김춘추 딱 떠올리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보시면은 백제가 쳐들어왔구나.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구나. 고구려가 받아들이지 않구나. 어디로 가죠? 이제 사면 초과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제는 공격하지. 위에 있는 고구려는 우리한테 안 도와준다고 하지. 돌아가는 결국 네, 저쪽 바다 건너 당나라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고구려가 동옥조를 정복하였다. 정복하였다. 요거는 1세기 태조왕 때입니다. 고구려 태조왕 때. 옥저 정복. 자, 2번 백제가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다. 백제가 고국 원앙, 고국에서 이제 아주 백제를 원망하면서 죽었던 왕입니다. 자, 이 왕은 누굽니까? 언제입니까? 4세기 근초광 때죠. 백제 근초광 때.
이게 4세기 다 그 이전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신라가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신라가 대가야 정복했다. 대가야 정복한 거 6세기 언제죠? 진흥왕 때입니다. 5번 신라가 함경도 일부 지역에 진출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순수비를 세웠다. 이것도 역시 진흥왕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흥왕 때 순수비 세웠죠. 각 왕이 직접 가서 우리가 이제 이곳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징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야를 정복한 다음에는 창녕비를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한강유역을 점령했을 때는 북한산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경도의 지역에 갔을 때는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런 어떤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순수비는 어머나 순수해서 순수비가 아니고요. 왕이 직접 순례한 겁니다. 가서 이제 거기 그 지역은 내 땅 해서 딱 도장을 찍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순서 잘 모르겠다 하면요. 여러분들 백제 고구려 언제 멸망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죠? 이거 660년이었고 고구려 668년이죠. 이걸 세기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7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 앞의 시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